새벽마다 다리가 돌처럼 굳어서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 통증이요. 단순히 피곤해서도 아니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몸이 지금 이제 그만 무시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쥐났다고 생각하시고 참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매일 밤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몸이 보낸 경고를 너무 오래 무시한 상태예요. 저는 30년간 근육 경련을 연구해 온 박사 김민호입니다.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알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 신호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는 지경까지 가시더라고요. 특히 밤에 쥐가 나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온종일 피곤하시고 짜증도 나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울감까지 생겨요. 단순히 다리 통증 하나 때문에 일상 전체가 무너지는 걸 제 눈으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평소 건강하시던 한 어르신이 그냥 쥐가 좀 났을 뿐이라며 버티셨다가 평생 다리를 쓰기 힘들 뻔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대요. 통증도 사라지지 않고요. 급하게 센터에 오셨는데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다리 전체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첫 번째 호출음이었다는 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참을수록 몸은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벽에 깨서 다리를 주무르다가 다시 잠드신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잡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호출음이 의미하는 진짜 이유와 단 3초면 통증을 꺼버리는 응급 루틴, 그리고 다시는 쥐가 찾아오지 않게 하는 밤 습관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숨겨진 원인들을 알게 되실 거고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요즘 다리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난달에 상담을 오신 68세 박정희님은 평생 다리 건강 하나는 자신 있던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등산도 즐기시고 매일 아침 산책도 거르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새벽마다 종아리가 돌처럼 뭉치면서 잠을 설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대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쥐가 났어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통증이 평소보다 훨씬 심해진 거예요. 깨어나서 발끝을 당겨도 풀리지 않고요. 주무르고 마사지해도 소용이 없었대요. 참다 못해 그냥 아침까지 기다리셨는데 아침이 돼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다리가 점점 붓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님이 출근 전에 들르셨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박정희님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눈에 띄게 부어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전문센터에 모시고 갔는데 혈관 속에 작은 피떡이 발견됐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혈관벽에 피가 굳어버린 거였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고요.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하지만 박정희님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고 하세요. 만약 며느님이 들르지 않았다면,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박정희님은 그 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저 피곤함으로 착각했다고요. 쥐가 나는 게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제는 작은 불편이라도 그냥 넘기지 않으신대요. 몸이 말을 걸면 귀 기울여 듣는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박정희님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쥐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분 부족부터 알아볼게요. 연세가 들면 갈증 감각이 무뎌져서 몸이 말라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60대 이상 분들의 수분 섭취량이 권장량의 70%에 불과하다고 해요. 65세 김영호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하루 한 컵의 물만 마시다가 매일 밤 종아리에 쥐가 났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요. 근육 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바로 경련이라는 형태로요. 하루에 1.5리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마셔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만 잠자기 직전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깨실 수 있거든요. 오늘 물컵 몇 번 채우셨나요? 다음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은 근육이 움직이는 기본 연료예요.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합니다. 서울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노년기 경련의 3명 중 1명은 전해질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70세 최순자님은 여름마다 쥐가 나서 전해질 음료를 조금씩 마신 뒤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을 식단에 더해보세요. 이런 음식들에 전해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다만 보충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셔야 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식사에 채소와 유제품이 얼마나 들어가시나요? 세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주무시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난 상태로 고정돼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면 자세 연구에서 보면요. 무릎을 구부린 자세가 새벽 경련 위험을 40%나 높인다고 합니다. 75세 김철수님은 두꺼운 이불 아래에서 주무시다가 매일 새벽 통증으로 깨셨어요. 이불이 너무 무거우면 발이 아래로 눌리면서 발목이 꺾인 자세가 되거든요. 이것도 근육을 긴장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불은 가볍게 덮으시고요. 발끝 아래에 수건을 넣어서 발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해보세요. 발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면 근육도 편안해집니다. 무거운 담요는 혈류를 막을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웅크린 채로 주무시나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예요. 장시간 앉아 계시면 다리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대한심혈관 건강학회에 따르면요. 하루 2시간 이상 앉아 있는 시간과 혈전 위험이 비례한다고 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근육에 노폐물이 쌓이고요. 이게 경련을 유발합니다. 55세 이철미님은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운동을 줄였다가 왼쪽 다리에 통증이 생기셨어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까 다리로 가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았던 거죠. 1시간마다 일어나서 다리 펌프 운동을 10회씩 해보세요. 발끝으로 섰다가 발뒤꿈치로 내려오는 동작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다만 갑자기 격한 운동은 금물이에요.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무리하면 오히려 근육이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자에서 일어난 횟수 기억하시나요? 5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일부 혈압약과 이뇨제는 체내 전해질을 소모시켜요. 국가건강데이터센터에 따르면요.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15%가 근육 경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칼륨을 배출시키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63세 장성호님은 약을 변경한 후에 쥐가 잦아졌는데요. 담당자와 상의한 후에 해결되셨어요.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복용 후에 느끼는 변화는 꼭 기록해 두세요. 그래야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요. 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새로 복용한 약 이후에 다리에 변화 느끼셨나요? 여섯 번째는 근육 감소입니다. 4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어요. 한국노년의학회는 근육 감소가 다리 경련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근육이 줄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일어나요. 근육이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죠. 70세 이순자님은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쥐 빈도를 크게 줄이셨어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더 빨리 줄어듭니다. 매일 20분 걷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씩만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통증이 있으시면 쉬셔야 해요. 무리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이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리 근육 스스로 만져보셨나요? 이제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바로 멈추는 응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입술 자극법입니다. 입술 중앙을 5초간 세게 꼬집으면요. 자율신경 반사로 경련 신호가 차단돼요. 이게 신기한데요. 뇌가 입술의 통증 신호를 받으면 다리 쪽 경련 신호를 일시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통증 신호에만 집중하거든요. 입술을 꼬집으면 뇌가 그쪽으로 주의를 돌리면서 다리 근육에 보내던 경련 명령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다만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고요.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3번 이상 반복하시고요. 통증이 완화되면 바로 스트레칭으로 연결하셔야 합니다. 입술 자극으로 경련이 멈춰도 근육은 아직 긴장된 상태거든요. 이때 바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방법만 알고 계셔도 새벽 통증을 훨씬 빨리 잡으실 수 있어요. 오늘 밤 쥐가 나면 이 방법 기억나실까요? 두 번째는 발끝 당기기입니다.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면 근육 긴장이 풀려요. 급하게 당기시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무릎은 쭉 펴시고요. 호흡을 내쉬면서 천천히 당겨보세요. 이때 반대쪽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당기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손이 닿기 힘드시면 수건이나 긴 천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셔도 됩니다.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유지하시면 됩니다. 보통 10초에서 20초 정도면 경련이 가라앉아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이 풀리는 거거든요. 이 동작을 할 때는 절대 반동을 주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일정한 힘으로 당기셔야 근육이 안전하게 이완됩니다. 지금 누워 계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예요. 근육을 부드럽게 문질러서 혈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손의 온기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더 긴장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마사지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킬레스건까지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경련이 풀린 후에도 5분 정도 더 마사지해 주시면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근육 속에 쌓인 노폐물도 빠져나가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근육을 감싸듯이 마사지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압력을 주면서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도 좋아요. 가족에게 부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10분간 대면 근육이 이완돼요.
열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다만 감각이 둔한 분들은 화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말초 신경에 문제가 있으시면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40도 내외로 맞추시고요.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어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에 천일염을 조금 넣으시면 근육 이완 효과가 더 좋아져요. 발을 담그실 때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담그시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물이 식으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부어서 온도를 유지하세요. 발이 차서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5번째는 잠자기 전 스트레칭이에요. 취침 전 5분만 투자해서 벽을 짚고 종아리를 늘려보세요. 한쪽 발을 뒤로 빼시고 앞 무릎을 구부리면서 뒤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무리하지 마시고 살짝 당긴다 정도로만 하세요. 너무 세게 당기면 근육이 다칠 수 있어요. 30초씩 양쪽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근육이 경직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스트레칭 할 때는 호흡도 중요합니다.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숨을 내쉴 때 근육이 더 잘 늘어나니까 그때 조금 더 깊이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오늘 자기 전에 5분 투자해 보실래요? 6번째는 미네랄 보충이에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저녁 식사에 포함시켜 보세요. 우유 한 잔, 두부 반모, 멸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음식들이 밤사이 근육을 안정시켜줘요.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고 수축하려면 이런 미네랄이 꼭 필요하거든요. 다만 유제품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대신 견과류나 해조류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칼슘이 많고요. 취침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하느라 몸에 부담이 가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7번째는 발목 운동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10회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이게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발목을 돌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보세요. 발목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이게 근육을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는 동안 갑작스런 경련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이 경직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기 전에 꼭 습관으로 만드시면 새벽 경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침대 옆에 메모를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실천할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몸이 보낸 첫 번째 호출음입니다. 오늘 알아본 대로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자세, 근육 감소 등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이 신호를 만들어 내요. 잘못 관리하면 통증은 반복되고요. 혈관이나 신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쥐가 났다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반복되면 근육 손상이 누적되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혈관 속에 피떡이 생겨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응급 루틴 하나로도 밤의 고통을 빠르게 끊을 수 있어요. 입술 자극법, 발끝 당기기, 종아리 마사지.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새벽 통증을 훨씬 빨리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숙면을 취하실 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근육이 건강해지면 걷기도 편해지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10초간 당겨보세요. 그 작은 동작이 내일 새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기 전에 꼭 마시세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오늘 밤은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붓기와 쥐 둘의 숨은 연결고리를 다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붓기와 경련을 별개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붓기가 먼저 오고 쥐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정보가 됩니다. 주변에 밤마다 다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은 내용은 무엇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근육 경련을 연구해 온 박사 김민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